안녕하십니까.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어제는 참 입에 올리는 것도 거북한 그런 끔찍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사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몇 분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쩌고 했었는데 되게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참 견디기 힘들다 하는 어떤 그런 정서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. 그 참 제가 싫어하는 말입니다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.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.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인두겁을 쓰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, 얼마나 더 끔찍한 꼴을 봐야 되는지 정말 두렵기 원합니다.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 그런 특징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걸어놓은 것으로 아는데, 엊그저께 유명한 방송 하나를 보면서 주말에요. 다 아시는 그런 겁니다. 고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그 프로그램으로 보면서 와, 정말 어떤 이제 밝혀진 범죄는 이제 두 건이라고 보고, 그 전에 소시적부터 막 그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있었고, 그게 점점 악화되고, 처음부터 한 피해자가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만, 처음부터 제대로 조치를 하고 처벌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, 정말로 저도 어떤 책임의 일단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제가 소름이 끼쳤다고 그럴까요? 한 것은 그 방송의 특징, 일반화 같은 어떤 사안이나 사건 그런 것을 아주 특징 그런 것을 잘 추려낸다. 또 일반화까지 해가지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았는데, 그날은 특히 그 범인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우선 기억나는 것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런 아주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, 성범죄 같은 그런 걸 저질러 왔는데, 적발이 됐더만요, 되게. 근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왔다는 거죠. 또 한 경우에는 아주 운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. 뭐냐 그러면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딱 일단 적발이 되면 무조건 반성하고 참여하고, 그래갖고 이제 재판부랄지 수사 관계된 분들한테 탄원서를 그러게 거의 날마다 쓰다고 할 정도로 자주 그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잘못했다.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.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.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법정 최저형을 받고, 그 법정 최저형에도 미치지 않는 집행유예랄지 어떤 이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풀려 나왔다는 거죠. 심지어는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조가 그 해당 법 조항이 위헌 심판에 위헌
판단이 내려져가지고 그 아예 그 죄명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무죄로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점까지가 막 겹쳤다고 하는 거죠. 그 참 뭐라고 할까? 그 우리 사법제도 맹점이랄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어두운 측면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소름 끼쳤고요. 이제 그것도 잘 안 먹히고 이제 범죄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불고 뭐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더만 기억이 안 난다. 내가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다.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.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또 그거에 그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. 요즘에 우리나라 뭐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나 범인 인권을 더 우선시 한다고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. 근데 이제 그 범인 한 사람을 보고 느껴지는 어떤 그 섬찟함이야, 끔찍함 그런 것이야 인간이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 그 진짜 두렵고 무섭고 그런 점이 느껴졌던 것이 그 범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집권층, 집권당 거기에 빌붙은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죠. 제가 너무 과할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지금 요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? 징징거리잖아요. 감정이 호소하고 저 어쩔 수 없었어요.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있고 사람까지 그 주변에서 막 어진꼴을 당하고 하는 그러게 된 거 기본이 뭡니까? 아유 저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다가 그랬어요. 좀 사과할게요. 타면서 내는 거 같은 그런 발상이죠. 네? 감정이 호소하는 겁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나쁜 뜻 하나도 없었어요. 잘하려고 그랬어요.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왜 그걸 몰라보고 이 훌륭한 일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? 그런 식으로 계속 징징대는 겁니다. 감정이 호소하고 사건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. 도둑질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는 것을 훌륭한 일을 한 것에서 빼먹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? 도둑질한 거 그냥 좀 봐주세요. 사과할게요.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거. 기억이 안 난다고. 심신미약 상태였다고. 이 정권이나 그 지금 문제된 사람이 어디 그랬냐고요? 뭐 나오면 아 그런지 몰랐다. 그런 것이 있었냐? 두고두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? 또 하나 비슷하게 써먹는 거. 한 말도 안 해본 거. 이번에 국경 봉쇄. 그 중요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온 나라가 아주 난장판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가장 원천적인 조치를 안 하고 그러고도 아무 말도 안 해보잖아요. 넌뜨너니 니게 암만 떠들어봐라. 전문가들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. 나는 들은 척 안 해본다. 모른 척 해보잖아요. 뭔 사람 봐보잖아요. 기억 안 난다 하는 것이 그건 겁니다. 나 그 뭔 말 했냐? 나 기억이 없어. 네가 그런 이야기 했냐? 아 그랬나?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
아주 높으신 분이 얼마 전에 그 높으신 자리에 가기 전에 어떤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 뭐 어떤 선거에는 안 나오고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. 제가 그래서 우연하게 마주칠 기회가 있어갖고 물어봤어요. 자, 어떤 걸 참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? 에? 그리고 그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? 그 최소한 그거라도 밝혀야 에?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그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로 해갖고 먹고 살라고 한다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. 공개된 자리였어요.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그 같은 집단에 소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더만. 제가 뭐 잘나고 어쩌고 옳은 소리 했다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어봐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?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, 공언을 할 때는 그런 정도는 밝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거 하지도 안 했고 그걸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몇 개월을 버티고 하고 그해 연말쯤 되니까 전혀 그런 뜻은 없었고 정략적으로 한 말이었다. 정략적으로. 그 사기라는 범죄의 그 정의를 대강 아시죠? 가령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언제까지 갚겠다랄지 하고 돈을 빌리면 그게 사기입니다. 능력도 의사도 없을 때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게 사기예요.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그 사안은 사기입니까? 아닙니까? 여러분 생각하시기에. 같은 겁니다. 방금 우리가 거론했던 범인이 빠져나가려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내세우는 거 기억이 없어요. 자,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. 자, 뭐 전부 다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. 네? 그냥 뭐 얼마 해갖고 하고 또 뭐 그렇게 큰 권력까지도 사기쳐서 그렇게 해갖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.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범죄 혐의자, 그 사람이 한 것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. 사람이 죽잖아요. 그럼 뻔한 사기, 금방 눈에 보이는 거짓말, 그런 걸 용인하다 보니까 제도가 어쨌든 그냥 무슨 뭐 다른 배경이 있든 어쨌든 덮고 넘어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된 걸 계속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꼴을 보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좀 한 틀에서 움직인다. 뭐 좀 더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맞춰서 보자고 그러면 같은 기운으로 움직인다. 자연재해가 많으면 사회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.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방송 보고 제가
정말로 끔찍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. 그 범죄 혐의자, 지금까지는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혐의자라고 해야 맞다고 하니까 혐의자, 그 혐의자 이름하고 이 정권이 출발할 때 내세웠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펼쳐보이겠다 하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의미하고 그 범인의 이름이 일맥상통하더라 그겁니다. 와, 정말 뭐 정해진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, 한 군데서 덮은다고 하고 이게 덮어질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. 단적인 예로 지금 영어 몸이 돼 있는 전직 대통령, 그때 한 종교 집단하고 뭐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뭐 연관됐니 안 됐니 하고 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? 뭐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뭐 부인하고 어쩌고 그랬지만, 근데 이름이 비슷했잖아요. 그리고 싫든 좋든 진짜로 연관 안 됐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진 것 아닙니까? 특성상 그 집단하고 저쪽 집단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었고, 저는 절대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. 뭐 어떤 막 제가 그 미신이라는 말도 웃기는 말인데 그냥 황당한 거 그냥 뭐 꿈 같은 이야기 믿고 그래갖고 그것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. 아, 왜 쿵 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고 적으면 입맛이라고 하겠습니까? 다 경험칙으로 아 이럴만 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. 몇천 년 쌓인 노하우로. 오늘 저한테 항상 조언해 주시고 하신 분 말씀이 재미가 없다. 이 유튜브. 그리고 맨날 뭐 사람 가르치려고 하냐, 뭐 설교 쪼냐 어쩌고. 저 설교 온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없습니다.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논점에 논의할 부분, 그것을 좀 내놓고 싶을 뿐입니다. 그냥 지나쳐버리든지,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 한쪽만 보고 말아버리든지, 아예 눈 감아버리든지, 그러지는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건 뭐 설교도 아니고,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찌겠냐, 이런 문제가 있다, 그걸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. 이것이 왜 문제냐,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해라. 내가 가진 제 해법에,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제시하는 해법에 동의해라.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있었다고 그러면요, 그건 제가 주제넘은 짓이고,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만은 제 가족, 제 주변, 이웃 좀 더 넓힌다고 그러면 저하고 같은 말 쓰고 유전자 형질도 비슷하다고 그러는 우리 결에, 거기서 좀 더 뭔가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면 전 인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좋겠다는 겁니다. 그걸 해가는 과정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다, 이런 생각도 있다 하는 걸 공론에 붙이고, 그게 아니다 하면 폐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? 근데 논의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어찌 뭐 그럴 수가 있어, 어찌 뭐 그런 생각을 해. 그러지는 말자 하는 거, 그거 단순히 그겁니다.
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이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, 이런 영상, 저 그런 생각까지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하는 걸 누군가 좀 빨리 깨우쳐 주시고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그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분한테 그랬어요. 제가 이걸로 그 영상 몇 번 올린 중에 조회수 하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제 식구가 저 말고도 저희 가족이 5인데 조회수 5개 넘은 5회 넘은 것이 별로 없어요. 다들 자기 일 있고 또 남편이나 애비가 한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전부 자기들 뜻에 맞고 그러겠습니까? 그 싫은 걸 어찌겠습니까?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. 억지로 자기들이 보기에 아무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과격하게 인상 쓰고 험한 소리나 했었고 근데 그걸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죠. 근데 거기다 보라고 하면 진짜 저가 부족하고 미루는 놈이죠. 그 더 진짜로 그라이도 그렇습니다만. 정말 그 제가 영상을 몇 편이나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. 세상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건디 이런 허접한 기기까지 하고 지루하고 뭐 좀 재미도 하나도 없고 끔찍하기만 하고 그런 말과 또 모습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봐주신 거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 감탄하고 감복하고 감사드립니다. 늘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항상 드려도 항상 새로운 말씀. 건강 잘 살피시고요.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.